그 여자한테 미안하긴 한데 나만 입 다물면 그만이고 뭐 어떻게 보면 미신이잖아. 쓰레기인데요? 이 글쓴이가 너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같고 한국 괴담만의 특징. 군대? 군대는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길까요? 심심해서 그래. 심심해서. 스마트폰 있으니까 UFO도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요. 네스오의 괴물 안 나타나잖아요. 오늘은 여름이 끝나기 전에 괴담을 또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잘때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괴담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잘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잘때님이랑 저는 경기도에서 1인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이라는 사업에서 만나게 됐고요. 이렇게 비슷한 오디오 분야를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함께 모였는데, 사실은 저는 무서운 이야기 딱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너무 떨려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네. 팟캐스트 하시는 거 알고 제가 먼저 들이댔잖아요. 맞아요. 같이 하자고 팟캐스트. 지금 여름인데 한국. 맞아요. 근데 괴담을 아예 못 보실 줄은, 안 듣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요즘 괴담 콘텐츠가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도 맞아요. 그렇고 TV에서 그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꼬꼬무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꼬꼬무도 있고 뭐 사건 다루는 채널들도 그 프로그램도 그러니까요. 많고 네. 한데,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한국의 무당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 라든가 요즘 MZ들 챗 GPT로 사주 본다. 사주는 재밌죠. 그죠. 생년월일,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간 이런 걸로 미래를 점치는 게 그 사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속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괴담이 또 무속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 해가지고 괴담 콘텐츠가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괴담이나 귀신 세계를 항상 안 접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냥 되게 기본적인 질문들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귀신을 믿으시나요? 저는 괴담 채널을 하지만 네. 귀신을 썩 믿진 않아요. 믿지 않아요? 있다고 해도 나랑은 좀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 내가 볼 일은 없다. 네. 네.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 그래서 집에서 혼자 네. 스튜디오에서 혼자 이제 괴담을 읽을 때에도 별로 네. 무섭진 않아요. 오, 그래요? 괴담 자체를 하나의 좀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읽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늘 저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포. 디디님은 그러면 공포 영화라든가 네. 공포 관련 컨텐츠를 다 안 보시는 건가요? 아예 도전도 안 해봤어요. 왜요? 무섭잖아요. 밤에 생각나잖아요. 자기 전에.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 때 듣는 괴담이잖아요. 네네. 근데 잘 때 괴담을 들으면 잠이 잘 오나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사실 말이죠. 네. 저는 공포 영화를 못 봐요. 네. 영화는 못 봐요? 왜냐하면 공포 영화는 눈 앞에다가 대놓고 음. 무서운 걸 딱 보여주잖아요. 네. 그게 너무 무서워서 공포 영화를 못 봐요. 네. 근데 뭔가 오싹오싹한 건 느끼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괴담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저는. 괴담, 뭔가 무서운 이야기만이 줄 수 있는 네.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시각적인 거는 무서워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귀신의 집 같은 데는 갈 수 있어요? 이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가본 적이. 요즘 많던데요? 괴담뿐만 아니라 이런 귀신의 집도. 그쵸. 이게 제가 괴담 채널 하고 나서는 이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예 생각도 안 했죠. 그니까요. 왜 돈 주고 그렇게 무서운 데를 가지? 전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담이 되게 소프트한, 네. 약간 공포 입문용 컨텐츠랄까? 그러니까 디디님도 한번 이번 여름 가기 전에 한번 괴담 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혼자 읽기가 무섭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읽기가, 오늘 잘때님께서 괴담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쵸. 몇 가지 좋은 괴담을 가져오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무섭나요? 여러 가지 괴담 소개해 줬잖아요, 지금까지. 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너무 무서운 괴담보다는 네. 그냥 자면서 들을 만한 약간 흥미로운 이야기 위주의 괴담을 많이 읽는데, 네. 오늘 준비한 괴담은 되게 오싹한 것도 있고 약간 이거 뭐지? 싶은 뭔가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다양한 괴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기대해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디디님 그 괴담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됐어요. 덜덜덜덜. 첫 번째 계단부터 부탁드려요. 네. 오늘 첫 번째 괴담입니다. 첫 번째로 읽을 괴담은 사실 여기 있는 여자 명식을 영혼 결혼식에 사용했어 라는 괴담입니다. 네. 명식이라는 거가 미래를 점칠 때 필요한 정보 같은 거잖아요. 언제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고 이런 네. 거. 근데 여기에 있는 여자 정보를 영혼 결혼식에 사용했어 라는 그런 제목인 거죠. 네. 궁금하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사촌형이 희귀병을 앓다가 작년에 병원에서 죽었거든. 근데 큰어머니 꿈에 아들이 자꾸 나오고 깨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서 말했는데 죽은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병원에만 있다가 떠난 게 억울해서 그렇대. 그래서 큰어머니랑 친척들은 주변에 젊은 나이에 죽은 여자를 찾아서 영혼 결혼식이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지. 상대방 측에서 기독교라서 뭐 거절한 적도 있고. 엄마는 항상 큰오빠와 조카를 생각하면 불쌍하다고, 오죽하면 그렇겠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인터넷에 올려봤지만 찾는 게 쉽지 않고 힘들더라. 근데 구글링 하다가 무속 커뮤니티에 사주 명식이 많이 돌더라고. 처음에 신기해서 지켜보다가 여자들이 얼굴 사진이랑 자기 명식 그런 정보를 막 올리고 심지어 대충 어떤 삶을 사는지까지도 올리더라고. 몇 달 보면서 사진이랑 명식 정보들을 모아두고 괜찮은 사람 골라서 엄마에게 드렸어. 뭐 내 주변 친구의 친구고 뭐 이런저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알려줬지. 뭔데? 근데 며칠 지나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산 사람 사주하고 사진을 가져왔냐는 거야. 여기서 진짜 놀랬어. 무당이 그걸 알아챘다는 게. 엄마한테 인터넷에서 찾았다 하긴 뭐 해가지고 그냥 뭐 지인의 지인이고 미신인데 어떻냐는 식으로 설득은 했는데 엄마가 다시 말하길 만약 산 사람하고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 결혼에 어려움이 있고 결혼해도 이혼을 여러 번 하게 된다고 하더래, 무당이. 뭐 그래서 그냥 그 여자는 독신주의자라서 괜찮을 거다라고 했지. 결국 한 명 정해서 구슬했는데 무당이 부적에 그 여자 사주를 쓰고 사촌형 명식도 부적에 적고 사촌형 사진이랑 여자가 올린 사진 프린트해서 같이 불에 태우고 구슬했어. 뭐 그 여자한테 미안하긴 한데 나만 입 다물면 그만이고 묻힐 일이고 뭐 어떻게 보면 미신이잖아. 인터넷에서 본 거라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아무튼 굿 하고 나서 큰어머니 꿈에 형이 안 나오더래.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형이 여자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하더라고. 소름 끼치고 신기하다. 아무튼 그 여자 무속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던데 좀 미안하네. 익명으로라도 사과하고 싶어서 이 글을 올려. 쓰레기인데요? 여기까지였는데요. 네. 요즘 한국에서 점을 봐달라고 막 인터넷에 자기 정보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인스타나 스레드 네. 같은 경우에도 무속인 분들이 아, 나 최근에 무당이 됐는데 너희 정보 알려주면 내가 점을 봐줄게 네. 라고 글을 올리면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또 그럴 것 같아요. 네, 자기 정보를 올리거든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약간 경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인터넷에 네. 정보나 뭐 그러니까. 생년월일 뭐 네. 이런 거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그니까요. 이거 보고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 글쓴이가 너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같고 네. 이게 네. 이걸 믿든 말든 네.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제 사진이랑 막 어딘가에서 그러고 있다는 게. 그니까요. 또 무당이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돼. 이건 범죄 같은데요, 범죄? 범죄죠. 근데 그러니까. 경찰이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모르니까. 그죠.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라이브로 괴담을 읽고 뭐 시청자분들이랑 잡담도 하고 이런 시간 많이 가지는데 전에 어떤 분이 사주 한번 봐보세요 해가지고 네. 인터넷으로 사주를
보려고 하는데 어머. 시청자분이 함부로 그런 거 밝히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맞네요.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조심하세요. 그 나도 모르는 결혼식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영혼 결혼식 할 뻔했네요. 아 근데 영혼 결혼식이란 그런 거죠. 죽은 사람들끼리 결혼시켜주는 거. 그런 그쵸. 걸 영혼 결혼식이라고. 그 좀 일찍 돌아가신 분들 네. 뭐 안타깝고 음, 뭔가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셔서 음. 그렇게 영혼 결혼식 하시는 경우도 있고 커플이었는데 같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가 하면 그건 또 너무 슬프다. 그 가족분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올리기도 하는 거죠. 우와, 아, 그러기도 하는구나. 영화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짜 많습니다. 그래요. 사주 같은 거 보러 가실 생각 없으세요? 있어요? 신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 미래의 저를 스포 당하고 싶지 않아요. 스포일러 당하면 좋은 마인드네요, 그거. 그거대로 뭔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때, 뭐 고를 때 그게 자꾸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래서 안 봐요. 약간 부모님 잔소리처럼 뇌에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기가 싫은데 네. 구독자님 그걸로 구독자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네. 관상을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관상이요? 얼굴. 네. 얼굴 보고 네. 뭘 어떤- 알려주세요? 어떤 성격이고 오. 어떤 일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재밌는 정보가 있었나요? 재밌는 정보. 음. 저한테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전업으로 네. 그러니까 일을 그냥 유튜브 일을 음.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혼자 일하는 거죠. 근데 음. 그분이 저한테 아, 회사 다닐 그 얼굴은 아니야라고 오.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 오.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 정보 없이요? 예, 오. 제가 유튜브 한다고 얘기도 안 진짜요? 들었어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덧붙이시더라고요. 얼굴을 안 내비치고 혼자 하는 일이 뭔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온 세상에 얼굴을 그러니까요. 알리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유튜버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매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잘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죠?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채널 2개 만들어서 이제 몰래 하나 더 해보세요. 얼굴 없이. 저도 팟캐스트를 그러니까요. 예. 얼굴 없이 하는 거 딱인데요, 팟캐스트? 한번 해봐. 잘 될 것 같아, 팟캐스트. 알겠습니다. 근데 네. 궁금하네요. 저도 관상 같은 거 한번. 혹시 디디님은 가보실 생각 있나요? 저 재미로 가봤어요. 그 사주 같은 거. 친구들이랑 가보자 해서 강남에 있는 곳에 다녀왔는데 오. 썩 재미도 없고 뭔가 맞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요. 유명한 곳에 안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 들어갔거든요. 약간 뻔한 얘기 한다고 느끼셨나요? 맞아요. 음. 뻔해요. 40살 이후에 뭐 돈이 많아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다 그런 네.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많이 못 벌 수도 있어. 그렇게 알았지? 이러면서. 그리고 대부분 요즘은 그래요. 30 중반에 결혼하는 게 좋겠어. 여자애들한테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 한국에서는 다 늦게 결혼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또 다음 얘기도 있나요? 다음 얘기도 있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막 진짜 저도 딱 공포 영화 보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만 상상을 대충 한 거라 가지고 오늘 그 좀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는 안 가져올까 했는데 네. 말을 방금 괜히 했나요, 제가? 지금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무서운 얘기 한번 좀 제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뭔데요? 근데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유명한 얘기라.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괴담은 어디 놀러 가셨을 때나 뭐 친구들끼리 무서운 얘기할 때 써먹으면 좋을 그런 괴담이에요. 아, 네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선생님이 그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뭐 일을 하다가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교무실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퇴근하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한 반에 어떤 여학생이 의자에 그냥 여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여러고. 네.
턱을 괴고. 네, 그래가지고 너 뭐해? 밤늦게까지 뭐 집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반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근데 여학생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뭐해? 빨리 그 집 가야지. 너 몇 반 누구야? 라고 했는데 전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못 가? 라고 했는데 다리가 없어 아 이거 놀래키는 거잖아요. 라고 했대요. 네. 이거는 그 네. 무서운 분위기에서 하면 무조건 필승이네 이거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필살기 같은 괴담이었습니다. 아 진짜 진짜. 제가 원래 그 채널에서 이런 괴담을 하진 않거든요. 네. 잘 때 듣는 괴담이니까. 근데 좀 시시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휴,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볼게요. 좋습니다. 다 죽었다 이제. 자, 이제 또 약간 좀 슴슴한 약간 네. 잔잔한 괴담으로 돌아올 텐데 네. 마음 추스리시고요. 네. 자, 다음 괴담은 공포까지는 아닌데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체험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으로 이 글이 올라온 건데 이 주인공의 그 심정이 어땠을지를 좀 생각하면서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네. 나 여동생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여동생이랑 인형놀이하고 이웃집 이모들이 이 집 딸내미들은 둘 다 생긴 게 아빠라고 어쩌면 좋냐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셨지.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니다. 날도 기억해. 어느 날이 아냐. 초등학교 2학년 여름에 학교 마치고 와보니까 동생은 없고 웬 남자애 하나가 왔냐?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누구지? 이 누구야? 했지만 애가 워낙 태연하게 있어서 친척인가? 하고 안녕 인사하고 뻘쭘하게 내 방 들어갔어. 집에는 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시장 갔나? 하고 낮잠 자고 막 놀다가 엄마 오셔서 다 같이 밥 먹는데 그 남자애도 같이 먹는 거야. 자연스럽게. 해서 엄마한테 얘 누구야 엄마? 물어봤는데 엄마가 하는 얼굴로 동생한테 장난치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뻘쭘해서 그냥 밥 다 먹고 내 방에 혼자 있는데 동생은 또 어디 갔나 걱정이 되잖아. 집안 분위기도 적응이 안 되고 해서 엄마한테 여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동생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엄마는 걔가 누군데? 하고 있고 그 남자애는 밥 먹더니 또 거실에서 게임하고 있고 난 진짜 어린 맘에 멘붕이 온 거지. 더 신기한 게 난 얘가 어디 나갔나 해서 신발장을 봤는데 얘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야. 분명 어제까지 밟으면 빛 나오면서 노래 나오는 신발 샀다고 하루 종일 그거 울리면서 막 다녀가지고 저거 좀 가져다 버리라고 뭐라 했는데 그렇다고 동생 어딨냐고 쟤 누구냐고 울면서 따지기에는 집안 분위기가 너무 평범해서 내가 뭘 착각했나 싶었어. 나중에 아빠가 퇴근하셔가지고 아빠한테도 동생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걔가 누구야? 친구 이름이야? 하는 소리만 하시고 그 남자애랑 비행기 놀이하면서 재밌게 노시더라. 이 상황이 진짜 뭔지 몰라서 어버버 하다가 익숙해지는데 며칠이 걸린 것 같아. 전날 이후로 정말 여동생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 집은 일녀 일남의 집안이 되었어. 엄마 아빠에게 여동생 이야기를 하면 두 분 다 무슨 말을 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표정을 지으셨고 새 남동생은 날 보고 원래부터 있던 사람인 양 툭툭 말을 내뱉었어. 나랑 동생 보고 아빠 닮았다던 아주머니들은 저 집안은 딸은 아빠 닮아서 큰일인데 아들이 엄마 닮아서 이쁘다고 말을 하시기 시작했고 집안에 있던 여동생 인형이나 그런 것들은 다 내 방에 있더라. 여동생이 성격이 거지 같던 애라 내 거랑 자기 거 구분한다고 인형 몸에 매직으로 써놨던 글씨들은 다 내 이름이 되어 있었어. 진짜 멘붕 와가지고 학교 마치면 집에 가기도 싫었어. 예전에 본 만화 중에 외계인이 주인공 엄마 죽이고 엄마인 척하며 살다가 그 가족 하나하나 죽이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남동생이 외계인이 아닐까 고민도 했었지. 뭐 다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우리 집은 1남 1녀 집안으로 내가 30이 넘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조금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긴 해. 고등학교 때 다른 고등학교랑 동아리 교류 활동 뭐 이런 거 했었거든. 방송 쪽 동아리였는데 파트너 하나 정해서 같이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뭐 그런 거였어. 그런데 후배 애가 거기에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다는 거야. 생긴 것도 비슷한데 분위기도 비슷하다고. 오 뭐야 하고 동아리 활동할 때 훔쳐봤는데 걔는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동생이었어. 네. 사실 난 머리가 커진 중학교 때 이후로 내가 어릴 때 약간 정신병 이런 게 있어서 가상의 여동생을 만들었나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어릴 때 나랑 치고받고 싸우고 10년 정도를 같이 지낸 걔가 있더라.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 정도로 나랑 닮은 얼굴로 말이야. 걔는 부산에서 올라온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정보만 들었어. 한번 찾아가서 볼까 했는데 겁이 나더라. 만약 내 기억이 맞아서 걔가 날 언니라 불러도 겁이 날 것 같았고, 내 기억이 틀려서 아 저랑 많이 닮았네요. 근데 누구세요? 하면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건 나 혼자구나 해서 정말 무너질 것도 같았거든. 그러다가 한번 다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 나야 눈이 커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는데 걔는 아무 반응도 없더라고. 시원섭섭한 기분? 그래서 그냥 내 어릴 적 정신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 하지만 난 아직도 속으로는 사실 걔가 내 동생이 맞고 어느 순간 무슨 이유로 동생이 바뀌었고 걔도 사실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미련이 계속 남아있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머리로도 그런 일은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마음속 한구석에는 진심으로 내가 뭐라도 해야 됐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만약 이게 정신병에 의한 거면 정신병이란 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여기까지가 공포까지는 아닌데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체험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뭘까요? 되게 너무 답답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게 좀 해결이 되든가 확실히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착각을 했구나라고 딱 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계속 착각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다고 해도 무섭고 아니라고 해도 무섭다. 그게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뭘까? 약간 비슷한 게 네. 비슷한 건 아닌데 제가 겪은 건데 오. 어렸을 때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네. 되게 꿈속에 저랑 비슷한 나이인 되게 특이한 그 옷차림을 하고 있는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똑같은 옷차림을 한 아이를 횡단보도에서 본 거예요, 제가. 네.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아 그게 그냥 순서가 바뀐 건가? 하면서 약간 흐릿해진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진짜예요. 그거 진짜고. 착각인가? 이 주인공도 그런 것 같아요. 글쓴이도. 저도 이 글쓴이가 착각을 한 것 같긴 해요. 어떤 나랑 닮았다는 애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여자를 봤는데 그때 딱 정신적인 뭔가 이상이 있어서 과거까지 그렇게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 생각으로. 네, 그쵸.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진짜 외계인이 아니고서야. 근데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내 여동생, 내 동생, 오빠가 바뀐 것 같다라는 괴담이 네.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아마 다른 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그 성인 되고 나서 겪은 일을 쓴다고 하면 뭔가 딱 이성적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 겪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괴담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 진짜지 가짜지 할 그거도 없으니까. 네, 이미 시간 다 지나버렸고 어렸을 때 겪은 일인데 하는 괴담이 많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 뭐 가족 관련된 거. 코렐라인? 그 애니메이션 아세요? 코렐라인? 코렐라인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살짝 바뀐 느낌? 아, 너무 공포 싫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무서우셨나요? 섬뜩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있네요. 맞아요. 요것도 듣다 보니까 뭔가 소름이 돋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게 항상 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는 게 되게 공포 요소죠. 맞아요. 가장 익숙한 가족이 변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확실히 나오네요.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습니다. 흥미롭죠. 네. 저는 이런 괴담들을 좋아해요. 대놓고 딱 무서운 연출은 없는데 네. 생각하면 할수록 좀 무서워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 전에 듣기 잘 때 듣기 좋은 거죠. 잘 때 들으면 좀 더 섬뜩할 것 같긴 하네요. 혼자 방에서 들으니까. 잠 오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살려줘. 지금까지 괴담 다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제가 너무 겁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까 깜짝 놀래키는 거 빼고는 친구들끼리 있을 때 얘기하면서 막 들으면서 그 스릴을 느끼는 거를 왜 느끼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막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한국 괴담 특집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양한 나라 괴담을 읽어보셨잖아요. 그쵸. 한국 괴담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국 괴담의 특징.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뭐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네. 군대? 빼놓을 수 없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군대에 이렇게 남자들이 다 가잖아요. 네. 옛날에는 또 많이 맞고 막 아,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군대에선 또 핸드폰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갇힌 상황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 군대는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길까요? 심심해서 그래. 심심해서 심심하니까 네. 그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이렇게 막 별것도 아닌 걸로 막 혼내고 이러고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진짜 많이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괴담도 많이 사라졌겠어요. 맞아요.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UFO도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요. 네스오의 괴물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에도 핸드폰이 와가지고 이제 괴담들이 많이 사라졌죠. 군대 괴담은 이제 또 시대가 바뀌겠네요. 다른 괴담으로. 그쵸. 그래서 일단 그 군대 이야기가 있었고 한국 무당? 무당, 무속? 무속이 약간 한국의 신, 한국의 귀신 이런 거를 다루는 그런 샤머니즘. 네, 그죠. 네. 역시 다르시네요. 한국의 샤머니즘. 네, 샤머니즘이니까 네. 거기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K-팝 데모넌터스의 저승사자 같은 네. 경우에도 한국의 그런 샤머니즘에서 나온 그런 맞아요. 이야기잖아요. 소재가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귀신과 상대하시는 분들이니까 무당은. 그쵸. 거의 반 이상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귀신과 관련된. 제가 들었던 좀 무서운 게 무당들이 산자랑 죽은 자를 구분할 때 죽은 자는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온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어올 때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대요. 거의 10번 넘게 들었는데 지금도 소름 돋네요. 네. 상상하면 너무 소름 돋아요.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 귀신은 반대로 행동하는 거 아세요? 일본에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귀신들은 네. 박수를 진짜요? 이렇게 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네. 또 잘 때는 또 눕지 않고 서서 자고 이런 거네요. 반대로. 힘들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귀신 힘들겠는데? 그런 뭔가 무당, 무속 이런 샤머니즘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제사. 제사. 왜냐하면 제사가 이제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절 드리고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많은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뭐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괴담들도 많고 정말
무서운 괴담 하나 있는데 네. 길어서 오늘은 안 가져왔거든요. 요즘 없애냐 마냐를 엄청 논쟁하고 있잖아요. 제사 같은 이슈가. 그쵸. 뭐 괴담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없앴는데 갑자기 해코지를 당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원래 제사는 식탁에다가 뭔가 먹을 거를 이렇게 쌓아두고 그 식탁 쪽으로 이제 절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집에서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상 앞에 앉아 있고 절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잉? 네. 그런 내용의 괴담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집안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 흥미로운데?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됐지? 제사가 있었고. 네, 정말 유명한 이야기라 이거는. 그래요? 네, 괴담의 세계가 넓네요. 제가 아직 모르는 세계가. 이제 좋아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괴담을. 빠진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리고 학교랑 학원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좀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걸로 좀 유명한 나라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또 늦게까지 공부해요. 친구들이.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시키는 건데 맞아요. 자율이 아니고 강제로 보통 하죠. 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밤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괴담들도 많고 아까 제가 놀래켜드린 괴담도 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었죠.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되면서 맞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학원도 있고 한국에는 또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아파트나 뭐 엘리베이터 관련 괴담들도 진짜 많죠. 엘리베이터 진짜 싫다.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말해주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조금 있잖아요. 더. 네. 아니. 거울이 아, 양옆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울이 거울 비치고 해가지고 거울이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네. 거기 11번째 뭐가 있다 뭐 이런 맞아요. 괴담이 있었죠. 어렸을 때. 근데 절대 끝까지 못 세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안 보여서. 세본 적 어두워서. 없어요? 아 있죠. 있죠. 끝까지 세보셨어요? 11번째까지? 끝까지 세져요? 안 세져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약간 흐릴 거 아니에요. 끝부분이. 맞아요. 아무튼 뭐 그 아파트 또 옛날에는 복도식 아파트라고 집이 따다다닥 있고 앞에 뻥 뚫린 복도가 있는 거죠? 네. 야외가 보이는. 맞아요.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뭐가 기어다닌다거나 복도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와, 무서워요. 무서운 것 같아요. 다시 정정할게요. 재미보다는 무섭네요. 재미도 있지 않나요? 스릴? 스릴. 진짜 여름에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괴담은. 그죠. 오싹해지죠.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 CCTV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되게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그 옛날에는 CCTV가 많이 없었을 시절에 사람이 실종되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단 말이죠. 한국에도.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막 팔고 그런 게 인신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인신매매 관련된 괴담들이 참 많았죠. 그래요. 저희 그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만 해도 좀 들은 거 있지 않으신가요? 있어요. 그 동전에 대한 비밀이라던가 아세요? 동전 근데 네. 맞네. 그것도 인신매매네. 네. 토막살인. 동전에 뭔가 글자가 숨어져 있다. 맞아요. 뭐 그런 괴담이었죠. 맞아요. 김민지 괴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인신매매 관련하면 역시 그거죠. 길을 걷다가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고 계셔가지고 도와드릴까요? 해서 도와드렸더니 할머니가 나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가서 어두운 데로 이렇게 따라와 하면서 데리고 가더니 도착하니까 거기에 차가 있었다. 되게 승합차.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데려간다. 네. 납치를 한다. 이런 괴담들이 되게 많았죠. 괴담이라고 해서 꼭 귀신 이야기는 아니고 좀 미스테리나 그런 이야기들이네요. 그쵸. 약간 도시전설? 좀 이거 나오면 항상 무섭다 하는 거 있으세요? 잘때님은? 저는 좀 사람 팔이 막 기괴하게 꺾인다거나 네.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거든요. 네. 할머니가 목을 막 이러고 있는다거나 네. 그런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게 끝났어요. 한번 그려지면.
맞아요. 그날 잠 못 자요. 이제 머리를 못 감아요. 머리를 감다가 눈 따가워. 맞아요. 눈 뜨고 감아야 돼요. 세수할 때도. 네, 그죠. 이미지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괴담. 근데 아까 그 저승사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승사자에 대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저승사자가 그거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찾아오는 분들이죠. 그쵸. 데려가기 위해. 나라에서 일하는 그런 느낌이죠. 공무원이네요. 맞아요. 공무원 느낌. 네. 근데 그 저승사자의 이미지가 K-팝 데몬헌터스에 나온 그 검은 갓을 쓰고 네. 검은 옷 입고 그런 이미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 아세요? 그래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옛날부터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고 옛날에는 그냥 조선이나 뭐 그 옛날 한국의 공무원들 진짜 옛날 한국의 공무원들이 입던 옷을 입고 저승사자가 온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한 1980년대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한국의 공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거기 PD님이 저승사자 이미지를 뭘로 하면 무서울까 고민을 해서 만드신 게 지금의 그 저승사자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구나. 옛날에는 옛날 공무원이면 뭐 약간 알록달록했겠죠. 뭔가. 그렇겠네요. 뭐 갑옷을 입으신다든가. 갓을 쓰고 지금은 까만 한복을 입고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구나. 네. 저승사자 진짜 있을까요? 죽을 저승사자. 때쯤 찾아올까요? 저승사자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저승사자가 친한 친구의 모습을 하고 온다. 그러니까 먼저 간 친한 친구나 친한 가족의 모습으로 이렇게 편하게 오고 네.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면 그냥 와서 그냥 끌고 간대요. 그냥 막 빨리 끌고 빨리 와 이씨 하면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그렇구나. 딱히 뭔가 여러 가지 썰이 있네요. 뭐 진짜 공무원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거구나. 맞아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귀신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귀신이 모여든대요. 얘기 들으려고.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주변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귀신이 안 오겠죠? 못 알아들었어. 한국어 아는 귀신만 올 거 아니에요. 맞네. 안전하다고 그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괴담도 알려주시고 저는 괴담이라는 분야를 잘 몰랐는데 또 잘때님 덕분에 괴담에 대해서 대충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한국 괴담을 들어보시는 거는 또 신선한 경험이실 것 같아서 어떤 인상이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괴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 나중에 또 매운맛 버전으로 네, 이야기해 주세요. 나와서. 너무 좋죠. 네. 디디님도 이렇게 촬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이고, 네, 아닙니다. 시청자분들도 제 괴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같이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안녕. 감사합니다.